핵탄두 현무 -6 보유. 단독 결정. 사거리. 중국 전체 포함 중긴급 발표. 한국. 현무 -6 개발 극비리 진행. 점육영영영 발 현무 미사일 190노트 확보.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의 탄두 중량이 무려 AT에 달해 괴물 미사일 현무 -5가 처음으로 공개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10월 1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린다. 오후에는 서울 도심 광화문 숭례문 일대에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진행된다. 이때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체계, 핵심 자산 중 하나로 꼽히는 현무 -5가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는 탄두 중량 2T의 현무 -4가 공개됐다. 올해는 그보다 4배가 늘어난 AT의 초대형 현무 -5가 나올지 눈길이 쏠린다. 탄두 중량 AT은 전술핵 위력에 버금간다. 탄두 중량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북한 지휘부와 주요 군사 핵심 시설이 숨어있는 지하 깊숙한 벙커를 파괴하는 지대지 미사일이다. 한국형 삼축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보복 KMPR 위 타격 수단이다. 한국형 삼축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KMPR 3축으로 이뤄져 있다. 현무 -5가 실제로 공개된다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위협과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군의 날에 2년 연속 시가행진을 하는 이유와 관련해 군의 사기 진작과 대북 억제력 제고 효과, 첨단 무기 홍보에 따른 방산 수출 기여라는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현무 -5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재원은 아직 당국이 밝히지 않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가 2023년 최종적으로 개발과 시험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생산되며 정확한 생산 대수도 공개되지 않는 비닉 무기다. 일단 추정되는 재원으로는 2단 고체연료 엔진의 1단 추력 75TF, 통포스, 발사 중량 36T, 길이 16m, 직경 1.6m, 사거리 600에서 5,500km, 최고 고도 1000km, 탄두 중량 1에서 9T, 이동식 발사대의 콜드런치 발사 방식이다. 최고 속도는 마하 10 이상, 사거리는 AT 탄두 기준 300에서 3000km로 추정된다. 파괴력은 TNT 3.5 T11, 5T 사이로 추산된다. 육군 미사일 사령부가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해 운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18일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 -11-4.5 시험 발사를 했다면서 4.5T급 초대형 상용 재래식 탄두가 장착됐다고 공개했다. 북한은 시험 발사는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중등 사거리 320km, 최대 사거리 640km 위. 목표 명중 정확도와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했다. 북한의 시험 발사는 남한의 대통령실을 비롯한 서울 수도권의 지하국가 핵심 전략자산 타격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지하에 있는 핵심 전쟁 지휘소들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다. 한국군의 괴물 탄도미사일인 탄두 중량 4에서 5T 현무 4급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지하에 있는 국가 핵심 전략자산과 지휘소를 완전 파괴해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2021년 3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위 개량형으로 탄두 중량을 2.5T까지 늘리고 사거리를 600km로 확장한 시험 발사를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이 화성 -11가 KN-23을 처음 개발했을 때는 탄두 중량 500kg, 사거리 800에서 1000km로 개발했다. 이를 2.5T 탄두 중량의 화성 -11다로 개량했다.
화성 -11-4.5는 탄도 중량을 2배 가까운 4.5T 탑재까지 탄도 위력을 대폭 증강했다. 당시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현무4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급으로 북한판 초대형 탄두용 괴물미사일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면서 화성 -11-4.5는 기존 화성 -11보다 2배가량 무거워진 것으로 북한은 초대형 탄도 장착이 가능할 것으로 설명했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현무 4급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유사해 남북 간 미사일 경쟁 구도이라면서 한국의 현무 -4는 4에서 5T 탄도 중량의 고위력탄으로 전술핵무기급 파괴 위력을 지닌 괴물미사일이라고 설명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4에서 5T 탄도 중량은 사거리 300에서 500km의 지대지 함대지 잠대지로 개발해 현무 4에서 4는 3000T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됐다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3월 첫 시험 발사 이후 지속 개발 중인 것으로 관통력 극대화를 노려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 파괴 목적이라면서 2T의 탄도가 마하 10 이상 속도 하강 때 위력은 전술핵 수준인 TNT 1노트이라고 분석했다. 2. 우크라 전 여파로 대북 대비 태세에 경보음, 타우러스 미사일 정비 차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우리 군 주요 무기체계 정비에 차질이 생겨 대북 대비 태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합뉴스는 28일 군 소식통을 인용. 공군이 내년에 하려던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토러스 KEPD-350K 위 창정비를 5년 뒤인 2030년께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5년 군이 도입한 타우러스 미사일은 제작사인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와 공군이 합의해 10년 주기 창정비를 하기로 했다. 창정비는 군 정비창이나 방산업체에서 맡는 대규모 정비로 장비를 분해해 점검한 뒤 부품과 내부 상태를 살펴보고 재조립함으로써 무기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도입 후 10년이 되는 내년을 맞아 군은 창정비를 준비했지만 업체 측에서 엔진과 관련된 특정 부품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이에 해당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창정비를 내년에 하고 이후 5년 뒤 그 부품에 대해서만 부분적 창정비를 또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이럴 경우 10년과 20년 주기 사이에 또 창정비가 발생해 타우러스를 운용하지 못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우려가 일선에서 나와 결국 도입 15년 차가 될 때 전체적 창정비를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알려졌다. 이런 상황의 조성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장기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사일 제작사 타우러스 시스템즈는 유럽 각국 방산업체들의 미사일 사업부가 합쳐진 기업. 엔비디아와 스웨덴 방산업체 사부 보포스 다이내믹스가 출자해서 설립한 업체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무기체계 중 다수가 이들 업체 제품인 만큼 타우러스 미사일의 부품들도 상당 부분 공유되며 이로 인해 국내 보유분 타우러스 정비를 위한 부품 수급까지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부 장관을 대통령 특사로 전날 한국에 파견해 한국 측에 무기 지원 희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타우러스 사례에서 보듯 목전의 국방 대비 태세에 허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까지 나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도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사거리 500km 수준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다. 북한 방공망 탐지거리를 벗어난 후방에서 발사해 적의 전략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북한 지역 내에서도 탐지가 어렵고 군용 위치정보 시스템 GPS를 장착해 전파 교란이 이뤄져도 목표물 반경 3m 이내로 타격할 수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거실을 직접 조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타우러스를 F-15K에 장착해 운용하며 200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은 공군이 운용하는 주요 무기체계 가운데 사람이 탑승하는 항공기와 달리 일단 발사하면 되돌아오지 않을 물건이므로 전투기 등에 준하는 수준의 신뢰성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유사시 북한 핵심 표적을 먼저 제거하는 작전 개념인 킬체인의 주요 전력 중 하나인 타우러스. 미사일의 신뢰성을 애초 계획보다 5년 늦게서야 보장할 수 있게 된다면 대북 대비 태세에 맹점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대북 대비 태세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무기체계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3. 미 바이든 행정부 7억 달러어치 무기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추진.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7억 2천여만 달러, 우리 돈 1조 원어치 무기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대전차지뢰와 무인기, 지대공 미사일,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HIMARS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규모의 지원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1에서 2억 달러 선이었던 대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이 같은 계획을 의회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내역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앞두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